자, 오늘 이슬람 극단주의 기원인데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 테러 현상, 도저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단순히 어떤 일탈된 문명 범죄, 인간이기를 거부한 어떤 특정 광신 집단의 발악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지속적이고 위협적이고 광범위하게 퍼져갈 때는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도대체 이 테러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보다 깊은 근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있어야 테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서 더 적절한 대응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학적으로 일어나는 그 힘의 역학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왜 이 테러가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정서나 좀 인식을 이해하는 조금 인문학적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어부터 중동, 아랍, 이슬람,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되게 어렵죠. 19세기 말 이제 대영 제국 시대 세계 최강의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지오폴리티컬한 개념, 지정학적 개념입니다. 즉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세계의 중심으로 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유럽이라고 그랬고 유럽 바깥에서 떨어져 있는 동쪽은 오리엔트잖아요. 동. 그래서 가까이 있는 동은 근동, 니얼리스트. 한국과 같은 중국 같은 멀리 있는 동쪽은 극동, 파리스트. 그 중간쯤 있는 아랍을 중동, 미들 이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니어 이스트, 미들 이스트, 파 이스트. 지극히 영국 중심적인 세계 재단이죠. 그럼 근동은 어디냐? 그 당시 19세기 말 영국의 근동은 그리스를 포함한 동유럽 발칸 반도가 근동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은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 인종 우월주의,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로마 카톨릭 중심 사상, 요 세 개가 19세기 유럽을 지배하던 절대적 보편가치입니다. 요즘 우리가 양성평등, 인권, 자유, 평화가 절대적 보편가치이듯이 그 당시 그리스와 동유럽은 그리스 정교, 슬라브, 러시아 정교권이었습니다. 이미 1054년 동서교회가 공식적으로 결별된 이후에 오리엔트의 더러운 피가 섞인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그 그리스와 러시아 정교의 문화권을 한 유럽의 대륙에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유럽 문화 카테고리에 넣기는 때려 죽어도 싫었던 겁니다. 있을 수 없죠. 그 당시 보편가치성에. 그래서 자기 가까이 있는 오른쪽, 니얼리스트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발칸반도 그리스가 다 근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은 중동, 파키스탄까지, 그리고 동남아, 중국, 한국, 일본은 극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제국주의가 만들어진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국이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만들어놨던 극동을 우리가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90년대 민중사관 또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극동 다 없앴습니다. 뭘 쓰나요, 요즘 우리는? 동아시아 그러잖아요. 극동 쓰는 거 없잖아요. 다 동아시아 개념으로 다 바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그건 어떤 이념적 개념이 아니고 지리적, 역사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중동은 나무 문제니까 중동 그냥 쓰는 거죠. 우리는 싫다고 해서 다 바꿔놓고 따라서 중동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중동이라고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츰 바꿔 가야겠죠. 미국이 이제 중동을 쓰니까 우리나라 외교부는 미국 숨만 쉬어도 기침이 걸리니까 절대로 딴짓 해서는 안 되죠. 모든 부처를 막
그 1대1로 다 카운터파트를 맞춰놨으니까 뭐 정글차고 저는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 미국 가니까 좋더라고요. 뭐 우리만 해도 기득권이니까 뭐 저 한미동맹 필요하다고 믿고 북핵의 특성 때문에 저 사람 뭐 이슬람 한다고 반미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무게 중심이 런던에서 워싱턴으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이제 미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세계를 재단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보니까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파리스트 그냥 뒀어요. 극동. 아직도 극동부 사령관 있잖아요. 미국에. 그 중동 그냥 두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코, 폴란드, 이제 패망한 독일권의 동유럽 사람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이주해서 아메리칸 드림 하에서 다 다민족 국가로 미국이라는 새로운 뉴 프론티어 멜팅 팟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동유럽이란 개념으로 서유럽, 동유럽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유럽 서쪽에 서유럽, 동쪽에는 동유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세계대전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동유럽 사람들은 동유럽이라 그러나요? 아닙니다. 자기들은 센트럴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럽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런던에 조금 병방이고 앞에 러시아도 유럽이니까 유라시아의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동유럽에 가서 이스턴 유럽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아랍 가서 미들리스트 그러면 맞아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지극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카테고리다. 그러다 보니까 근동이 갈 데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근동을 중동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근동. 어떤 사람은 근동, 어떤 사람은 중동, 어떤 사람은 중근동.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어떤 대학은 근동학과, 어떤 대학은 중동학과, 어떤 대학은 중근동학과. 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극히 미국과 유럽 중심적인 어떤 세계 지배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다. 우리 외교부에서 똑똑한 그 천재들이 뭐 아랍 국가하고 민간 외교를 활성화한답시고 노무현 정권 때 한국 중동협회를 만들었어요. 코리아 미들리스트 소사이티. 뭐 그냥 각 기업에서 뭐 한 200억씩 뭐 해서 정부 출연하고 막 거대한 재단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50대 이 아랍 국가도 50대 해서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다 냈는데 우리 기업들이. 근데 그쪽에서는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랍 국가들이 생각하니까 중동? 별 매력 없고 또 중동에는 이스라엘도 중동이잖아요. 이란도 중동이죠. 터키도 중동이죠.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왜지? 후닥닥 또 조사를 해보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뭐로? 코리아 아랍 소사이티로. 아랍은 문화적 개념입니다. 세 가지.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이슬람교를 주된 종교로 믿으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에스닉 아이덴티티, 자기의 종족적 정체성을 아랍이라고 표현하는 집단, 아랍입니다. 따라서 아랍은 종족적 개념이 아닙니다. 블랙 아랍도 있고 화이트 아랍도 있고 오리지널 셈족 아랍도 있습니다. 셈족 아랍은 아라비아, 쿠웨이트 같은 나라고 블랙 아랍은 소말리아, 지부티, 수단, 블랙 아랍이잖아요. 그것도 아랍어 씁니다. 아랍 리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아랍은 베르베르족들 들어보셨죠? 사하라 사막의 베르베르족들은 인종학적으로 코카사스계 백인으로 분류합니다. 아주 팔등시입니다. 베르베르족들 보면. 그래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셈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족적 개념은 아니다. 그죠?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씁니다. 그리고 아랍 연맹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 공동체적 개념이다. 뭐 이슬람은 쉽죠? 종교를 공유하는 집단. 서아시아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썼습니다. 아시아의 서쪽에 있다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서아시아라고 쓰고 우리나라 지리학계에서는 서남아시아라고 씁니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50년 동안. 심지어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에 중1 사회 처음으로 선생님들 계시죠?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와 다른 생각, 세상을 배우기 시작한 게 중1 사회입니다.
중일 사회 전반부는 세계 지리고 후반부는 세계 역사입니다. 같은 교과서 안에 1부, 2부로 나뉘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은 한 교과서에서 지리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남아시아입니다. 뒤에 역사편에는 서아시아입니다. 헷갈리겠습니까? 안 헷갈리겠습니까? 한 지역을 두고 이렇게 용어가 다른 겁니다.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그러면 복잡하고 뭔지 로맨틱하고 미스틱하고 알듯 말듯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동남아, 중앙아시아까지 포괄할 때는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종교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랍 문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러. 테러 뒤에는 항상 이슬람자가 붙어 다니잖아요. 이슬람 테러. 근데 기독교 테러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불교 테러리스트 못 들어봤잖아요. 카톨릭 지하디스트도 없고. 근데 왜 이슬람자는 테러가 붙을까? 이 사람들만이 테러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테러는 기독교가 훨씬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밥 먹듯이 테러하잖아요. 전쟁은 카운터파트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제 종교적인 테러면 상대도 어떤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서로 대응해줘야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한쪽은 국가이고 공권력이고 선인데 한쪽은 다 이제 종교 테러니까 이만 헷갈리는 겁니다. 다만 이 집단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앞에 내걸죠.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와는 달리 이슬람은 삶과 종교가 상당 부분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 혼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종교적 현상이고 어떤 것이 삶인지 구분이 잘 안 돼서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행태들도, 일탈될 행위들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종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슬람 테러가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러다 이제 욕을 이제 앞에 항상 접도를 갖다 붙이니까 테러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건 과연 종교적 방신적 테러인가? 이슬람 테러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들어보는 얘기들이, 아니면 이슬람을 내세운, 이슬람을 가장한 고도의 어떤 정치적 저항인가? 아니면 무지한 사람들을 끌어들인 광신적 극단 행위인가? 또 분노와 응어리를 표출하는 사회적 불만 세력들의 일탈된 범죄인가? 아니면 이걸 다 뭉뚱그려서 이슬람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혼합된 현상인가? 대답은 이미 다 나와 있죠. 항상 마지막에 대답이잖아요. 그 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 질문을 했으니까. 뭐 이건 이제 저도 이제 중동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갑자기 서아시아라고 하면 헷갈리잖아요. 처음 들어보니까. 25개 나라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표현된데 아랍이고 플러스 터키, 이란,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25나라로 되어 있죠. 이 25개 나라는 서로 말이 다 통합니다. 아랍어를 쓰죠. 그러니까 아랍 문화권이죠. 다 이슬람교를 주된 종교로 믿고 스스로 자기가 아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란은 이란 말 따로 있죠. 인도 유로피안이고 종족적으로는 이란은 백인입니다. 따라서 이란 사람 보고 아랍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민족적 모멸감을 느낍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우리 한일 관계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보다도 이스라엘과 훨씬 가깝습니다. 앞으로 이 밀착도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연대, 종파적 갈등보다는 개별 국가 이익, 패권주의, 부족적 이해관계가 훨씬 상위의 개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다. 또 터키말은 우리말과 같은 우랄알타이 중에서도 알타이고 이스라엘. 중동은 25개 아랍 플러스 이란, 터키, 이스라엘로 구성되어 있다. 뭐 끔찍한 테러를 하죠. 여기 이제 다에시라고 썼는데 우리는 이제 IS라고 통칭되지만 뭐 일반적으로 중동에서는
IS란 말보다는 다에시란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우리로 말하면 불량 집단, 깡패 집단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2014년 6월 30일 날 이 끔찍한 범죄 집단이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사이비 국가죠. 국가 이름이 뭐죠?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약자가 IS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S라고 표현해 줌으로써 이 불량 가짜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걔네들의 프로파간다에 녹아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선진 국가들은 다 IS라고 안 쓰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 IS를 공식적으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다 ISIL 이렇게 써줍니다. CNN이나 뉴욕타임즈도 다 ISIL 이렇게 씁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다에시라고 씁니다. 가끔 이제 ISIL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동에 여행 가시거나 중동에 비즈니스 하시거나 그쪽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IS라고 쓰면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 국가도 아닌 그 테러 집단들의 그 어떤 기구를 공식화 시켜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에시라고 쓰는 게 좋겠다. IS는 원래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로 출발합니다. 알카에다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오사마 빈 라덴. 김선일 씨 사건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선일 씨를 납치 살해했던 바로 그 조직입니다.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조직이 이름만 바꾼 겁니다. 조직원도 똑같습니다. 이라크 지부로 있다가 2003년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제거되잖아요. 처형되면서 이라크 군경이 해체됩니다. 미국이 이제 새롭게 시아파 정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실질적 권력을 장악해왔던 군과 경찰이 해체되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 불만 세력이 되고 실업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저항 세력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그 군 조직들이 지금 IS에 가담해서 이제 지금 IS 군사 조직의 핵심 세력이 됩니다. 지금은 뭐 바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이 IS의 군 최고 책임자가 사담 후세인 시절 특전사 사령관 투스타가 그 책임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라크는 군경이 해체됐으니까 이제 민병대를 새로 리크루트해서 지금 막 훈련시켜서 군과 경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IS와 이라크 정부군이 붙으면 지금까지는 이라크 정부군이 백전백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노회환 백전노장의 그 권력의 하수위들 조직화된. 그런데 2011년에 이제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 국경이 무너집니다. 이게 시리아하고 이라크거든요. 그러니까 IS가 슬그머니 시리아에 들어가서 시리아 그 내전에 개입하고 반군의 핵심 세력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시리아 내전은 그 아사드 정권과 그걸 몰아내려고 하는 민주화 반군 세력의 대결이잖아요. 러시아 아사드 정부군을 뒤에 누가 지원하나요? 러시아. 시리아 반군을 미국, EU,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반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미소 양 세력의 대리 전쟁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무고한 시리아 시민만 이쪽에 죽고 저쪽에 죽고 50만 명이 지금까지 학살되고 전체 인구 2200만 중에서 1200만 명이 난민이 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참극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리아 반군 핵심이 IS인데 반군은 47개에서 50개의 여러 이합 집산의 조직들이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 많이 하고 훈련된 게 IS입니다. IS를 지금까지 누가 지원했다고요? 미국, EU,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서 서방의 첨단 군사 원조와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급성장한 게 IS입니다. 이게 국제정치의 딜레마입니다. 지저분한 거죠. 물론 뭐 CIA나 이런 사람들이 IS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수혜를 고스란히 입었겠죠.
근데 자기들끼리 노선 투쟁이 벌어집니다. 반군은 뭐 한 50개의 이합 집산이니까 특히 뭐 국방장관 자리를 놓고 다투고 그러니까 같이 못 놀겠다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과격한 또 좀 이념적으로 과격하니까 그래서 2014년 6월에 같이 못 놀겠다고 떨어져 나와서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이 사이비 국가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시리아, 이라크, 터키 삼각지대에 있는 라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국가를 만들어서 라카를 수도로 지금까지 이곳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S가 서방이 모두 없애는 걸까요? 안 없애는 걸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안 없애는 거겠죠. 왜? 지금 IS가 제거되면 반군의 핵심 세력이 떨어져 나가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이 힘을 얻어서 반군을 물리치면 그 뒤에 누가 있나요? 러시아가 중동의 어마어마한 이익에 개입하게 되죠. 지난 50여 년 동안 냉전시대 때 그 세계 석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대적 이익 구도인 중동에서 소련이 러시아가 한 발자국 뒤지지 못한 유일한 무풍지대가 중동입니다. 미국 천지였죠. 그 절대 국익의 그 이익의 원상을 러시아한테 내준다? 미국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IS를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IS가 제거된 이후에 반군이 약화돼서 러시아가 중동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IS를 실제로 못 없애는 겁니다. 언제쯤? IS를 제거한 이후에 그 힘의 공백을 메꿔줄 대안적 전략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돌발 변수가 생겼죠. 2015년 11월 15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IS가 테러를 일으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끔찍한 테러입니다. 운동 경기장에, 스타디움에, 극장에 무차별 사격해서 수백 명을 정말 끔찍하게 사살하는 9.11 테러의 버금가는 이거는 문명사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이거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IS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이면 지금 1년하고도 6개월 지났죠. 근데 아직도 IS 괴멸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죠. 뭐 제1도시가 락하고 제2도시가 모술인데 모술 함락이 임박했다 그 소식이 들린 지 지금 1년 넘었습니다. 아직 락카까지는 근처에 갔다는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게 3만에서 5만 되는 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가 IS를 괴멸하기 위해서 동시에 연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전쟁 동안에 서방과 러시아가 하나의 적을 괴멸하기 위해서 통합한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에게는 IS도 적이잖아요. 반군 핵심이니까, 그죠? 시리아 정부군에 맞서니까. 미국도 테러를 일으키니까 유럽도 딱 의기투합해서 같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IS 안 없어지죠. 이 말이 됩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지금 IS 괴멸 작전을 1년 반 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IS가 제거되었을 때 그 밸런스의 불균형을 미국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라크 민병대를 빨리 훈련시키고 정부군을 그리고 쿠르드 민병대를 훈련시켜서 IS가 제거되더라도 빨리 그 공백을 메꿔서 차질이 없게 할 시기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IS는 완전 통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근 1년간 IS 테러는 거의 없잖아요. 끔찍한 테러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로운 늑대들이 니스나 뭐 독일에서 트럭 타고 하는 개별적인 거지 조직적인 거는 상당히 많이 수그러들었다. 지금까지 이슬람권에서 여론조사를 지금 했던 것을 2007년부터 최근까지 쭉 찾아보니까 이제 생각보다는 좀 다른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과 이제 이슬람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영국 무슬림 청소년, 영국 시민이죠. 12%의 영국인 청소년 12%가 영국인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자살 폭탄 테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랍의 서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찬 테러리스트들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온몸으로 배우고 영국 시민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영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젊은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차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적 왕따, 취업의 불이익, 어떤 소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가 성공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는 2016년에 알자지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대규모 여론조사, 5,100명이 응답한 이슬람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에시, 즉 IS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답자의 99.2%가 IS 반이슬람적 범죄 집단이다. 따라서 이슬람권 내에서 IS의 지지는 한 1% 정도로 추산됩니다. 알카에다 우리 한 3%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막 이판사판인 나라들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요르단, 난민 지금 200만이 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IS 용병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튀니지아입니다. 그래서 튀니지아가 제일 높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다 IS 가담하고 있는데 돈 벌러 그걸 지지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일 높습니다. 놀랍게도. 시리아 난민 캠프, 지금 쿠데타 전국 이후에 이집트 자살폭탄 테러, 이라크만 해도 2%, 레바논은 안정적이니까 거의 0%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 상태에 있는 이판사판인 나라들이 IS 지지율 평균 4%, 이슬람 전체로 하면 한 1% 정도. 따라서 지속 가능한 여론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이 특수한 어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제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이제 기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 IS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IS가 제거된 이후에 또 다른 테러 조직들이 우후 죽순처럼 솟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수십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백 개의 조직이 IS를 대신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인류 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고 해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